홍준표 전 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대구 서무시장에 가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당 내에서 자꾸 중진들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대사죠. 네가 가라 하와이. 직접 본인 입으로 한번 얘기한 거 들어보시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요. 녹취 들어봅니다. 나는 국회의원 내내 소위 험지라는 곳만 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험지가 아닌 곳이 결국 TK 지역 외에 험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처럼 나는 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는 따뜻한 지 고향에 앉아가지고 매년 출마를 해오면서 선배들 보고 험지 가라. 친구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예, 네가 가라 하와이 들어보셨는데요. 그동안 홍준표 전 대표 계속 자신은 그동안 정말 험지만 쫓아다녔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지금 그런데 험지 출마해서 그럴 일 당할 선수도 아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나갈 건가 궁금한데요. 대구 수성갑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에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50% 물갈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 좀 험지로 나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이런 분들 가르치는 얘기인가요? 초대선들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최경철 의원, 누구한테 한 얘기 같습니까? 홍 대표는 뭐 말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그 다른 주자들보다 자신의 급이 다르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헤비급이고 지금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황교안 지금 현 대표께서는 뭐 플라이급 정도다. 너희가 헤비급한테 왜 덤비냐 뭐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에는 또 그 이제는 홍준표 전 대표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티샷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마지막 퍼터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험지에 가서 내가 실수를 해서는 내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나한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그런데 홍 전 대표께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고향인 경남 창녕 쪽에 출마를 하고 싶은 경남 창녕이 대구하고 붙어 있거든요. 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도 놓치지 않으면서 경북도 놓치지 않으면서 경남까지 아우르게 잡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홍 전 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황 대표의 카리스마를 꺾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내년 1월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황 대표의 카리스마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홍 전 대표의 위치가 아래로 헤비급에서 플라이급으로 내려가 버릴 경우에 결국에는 험지 출마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결국에는 결정이 연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권역기관장 우리가 얼른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나도 험지로 나갈 테니 당신들도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오늘 메시지를 보면 몇 가지 숨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출마 지역은 본인의 출생지인 경남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번 라디오 방송에서도 한번 암시를 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암시를 한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이번에 민주당이 강세이고 한국당 후보가 약세인 험지를 출마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4년 동안 당신은 저격수 활동을 해왔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험지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다. 이건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국회의원을 된 건 송파에서 됐기 때문에 거기를 한국당 험지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됐던 지역은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은 뭐 한국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회 때는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경력을 황교안 대표의 당의 기여도가 없음과 비교하면서 본인의 명분을 하나 얻고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명료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황다표 책임으로 치르고 2022년에 나는 대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인 나를 이번 총선에서 살려놔야 한국당이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예. 두 가지. 경남에 출마를 하여 안정적인 당선권에 들어가야 2022년에 대선 주자 활동이 가능하고 그것이 한국당이 이롭다라는 숨은 코드를 오늘 던진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홍준표 전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예. 첫 번째는 홍 대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어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나이로 66세인데 내년 67세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변호사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드니까 막 새로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일 익히고 싫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험지로 나가는 게 이게 싫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태까지 홍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커리어가 쭉 잘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외로 나가 보니까 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필요한 거죠. 나가 보니까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주목받는 게 이전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이번엔 무조건 내가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영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마치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인적 쇄신이나 혁신의 차원에서 이러한 험지 출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당의 총선 승리, 그 결과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자 이런 건데 마치 이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야 네가 받아라 네가 받아라 이런 모양같이 되면 이게 너무 희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무 느낌이나 감동을 당연히 줄 수 없을 겁니다. 원래 어느 당이든 간에 그게 여든 야든 간에 인적 쇄신이나 혁신에는 그만한 어떤 고통과 희생 대가가 따르고요. 또 그것을 당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 그만한 도덕적 우위나 자기 결단의 모습들, 자기가 먼저 희생을 감당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말들의 무게가 실리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떠한 인적 쇄신 차원의 험지 출마 예. 내지는 뭐 당을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와 무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야, 난 그동안 당을 위해서 고생했고 나도 험지에서 충분히 노력했는데 누가 나보고 어딜 나가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반발하고 또 거기에 나는 총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의 집권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좀 쓸쓸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통합, 쇄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왠지 매끄럽거나 깔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그렇겠죠.